우리가 지난 시간에 벌텍스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봤단 말이죠. 마저 이어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도 명령어로 이렇게 한번 선을 이렇게 그려 보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결하고 웨일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인드라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벌텍스 선택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바인드, 언바인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인드, 언바인드. 바인드가 고정시키다라는 거죠. 드래그 하시면 돼요. 자, 쭉 드래그. 그러면 이와 같이 바인드 됩니다. 바인드 된 거 보이시나요? 여기 안 움직입니다. 얘를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요? 딱 고정돼서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점에 바인드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세그먼트, 즉 모서리에 바인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바인드, 그 다음 드래그 하는 겁니다. 드래그 시작. 자, 클릭. 그러면 바인드 된 거 보이시나요? 네, 고정됐습니다. 점을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선택한 다음에 언바인드, 바인드 푸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뭐 또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필렛하고 챔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필렛, 챔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필렛 챔퍼입니다. 선택하고 이 필렛 값을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요, 필렛 버튼 누르고 쭉 드래그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요, 여기 있는 값 있죠? 얘를 쭉 드래그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선택하고요, 여기 있는 값을 쭉 드래그 합니다. 자, 필렛 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필렛 버튼 누르고 드래그. 버튼 누르고 드래그. 필렛 되는 거 보이시나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자, 필렛 한번 해보시죠. 자, 그 아래 보시면 챔퍼도 있습니다. 모서리 선택하고 챔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챔퍼 맞습니다. 챔퍼. 자, 한번 해보시죠. 이게 아니지. 자, 그 다음에 벌텍스로 할 수 있는 명령은 거의 다 끝났고요. 여기 브레이크라는 게 하나 있네요. 브레이크. 선택합니다. 점을 선택해요. 브레이크. 그러면 끊어진 거 보이시나요? 점을 끊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브레이크. 끊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다시 점을 또 붙여볼까요? 오토매틱 웨일드니까 갖다 대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세그먼트입니다. 자, 세그먼트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렇게 세그먼트.
세그먼트에서는 명령어가 몇 개 없어요. 여기 인서트 하나 활성화되어 있네요. 이건 벌텍스에서 써봤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 디바이드라는 기능이 있네요. 디바이드하고 디태치.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모서리 선택하고 디바이드 몇 등분 할 겁니까? 3등분 할 겁니다. 디바이드. 자, 하나, 둘, 세 개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럼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디바이드 등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디바이드. 그랬더니 뭐가 좀 이상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디바이드. 여긴 어떤가요? 등간격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여긴 어떤가요? 간격이 다른 거 보이시나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간격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점에는 코너입니다. 이 점의 정보도 코너예요. 눌러보면 코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 점은 베이지어예요. 베이지어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점은 베이지어 코너예요. 이 베이지어가 힘을 발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등분이 이상하다, 디바이드 했는데 간격이 똑같지 않고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한쪽이 멀고 한쪽이 가깝고, 그건 100% 핸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 핸들 때문에 그래요. 이 핸들. 자, 핸들을 제가 지워보죠. 코너. 다시 선택하고 디바이드. 등간격으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세요. 자, 벌텍스에다가 베이지어 코너로 놓고 코너를 이렇게 쭉 당겨 보세요. 밀어 보세요. 다시 세그먼트로 가서 디바이드. 그러면 간격이 달라지는 거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요, 바로 여기 디태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디태치. 어태치의 반대예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는 건 어태치입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반대로 떼어내는 것, 그걸 디태치라고 해요. 내가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고 디태치를 누르면 디태치를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이름으로 디태치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름 바꾸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 떨어져 나간 거 보이시나요? 완전히 별개의 객체가 돼버립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별개의 객체가 되는 거죠. 자, 디태치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어태치 하고요. 자, 서클도 하나 좀 그려볼까요? 서클, 렉탱, 사각형. 자, 선택하고 다시 어태치. 자, 스플라인입니다. 그러면 얘네들 다 스플라인이에요. 이거 다 스플라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어태치 되면 얘가 이렇게가 하나의 스플라인입니다. 하나의 스플라인이에요. 스플라인 명령어에 들어오게 되면 인셋은 있으니까 됐고, 아웃라인이라는 기능이 들어옵니다. 아웃라인, 테두리요. 선택하고 아웃라인, 테두리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아웃라인, 테두리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선택하고 숫자를 바꾸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그려져요. 혹은 아웃라인 명령을 쓰고 직접 드래그 하셔도 돼요. 두 가지 방법 다 한번 해보시죠. 제가 원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8개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쭉 그려보시죠. 선택하고 여기 불린이라는 거 있습니다. 불린이 집합하고 똑같아요. 합하고 빼고 더하고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는 합치는 겁니다. 유니언, 두 번째가 서브트랙트, 세 번째가 인터섹트입니다. 자, 선택하고 기존에 하나 선택하고 유니언 누르고 불린 누르고 그 다음 합쳐질 도형을 클릭합니다. 도형 합쳐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어떤 명령을 수행할 건지 선택하고 불린 누르고 클릭. 그러면 자, 지금은 이제 유니언이죠. 유니언 결합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고 이번에는 어떤 걸 쓸 거냐면 제 끝에 있는 인터섹션이요. 인터섹션이 교집합이란 뜻이에요. 교차하는 부분 남기기. 그 다음 불린 버튼 누르고 클릭. 그럼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만 남기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고 자, 이번엔 서브트랙트입니다. 요 가운데 있는 요 서브트랙트. 자, 불린 버튼 누르고 빼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뺍니다.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죠? 선택한 거에서 빼내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선택을 했고요. Shift 키를 누르고, 눌렀다 떼는 게 아니고 누르고 드래그 해보세요. 복사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요. 선택하고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그럼 복사되죠? 복사 한번 해보시죠. 자, 미러입니다. 보시면 좌우 대칭, 상하 대칭, 그 다음에 사선으로 대칭. 자, 먼저 좌우 대칭 선택하고 미러. 그럼 좌우 대칭 된 거 맞나요? 자, 미러. 이때 그 아래 카피 기능이 있습니다. 미러. 그럼 복제가 된 거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선택하고 자, 위아래 대칭. 자, 위아래 대칭 되는 거 보이시나요? 위아래 대칭. 이렇게 위아래로 대칭되는 거. 카피를 누르면
위아래 대칭이 이와 같이 복제가 일어나겠죠. 자, 이번엔 위아래로 한번 대칭해 보실까요? 이번엔 로테이트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동하고, 그죠? 이동하고 로테이트하고 하나씩 로테이트 할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씩 로테이트 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도대체 뭘 주의해야 하냐면 바로 얘예요. 이게 축입니다. 이게 축이에요. 얘네 요 세 개가 축입니다. 첫 번째 건 뭐냐면 각각의 중심이란 뜻이에요.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각자 회전하는 거 보이시나요? 각각의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게 기본값일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다음 또 보실까요? 중간에 있는 건 전체의 중간이란 뜻이에요. 선택한 것들 전체의 중간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같이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얘는 화면이 중심이란 뜻입니다. 왜 화면이 중심이냐면 여기 화면이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을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뷰예요. 화면이 중심이에요. 화면이 중심입니다. 이렇게 화면이 중심이 되어서 화면을 중심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상황에 따라서 얘를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맥스에서는 피봇이라고 합니다. 피봇, 네. PIV 피봇 맞나? 스펠링이? 네, 피벗. 네, 아마 이럴 거예요. 축이란 뜻입니다. 축이란 뜻이에요. 피봇의 위치를 이렇게 정해놓고 쓰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미러. 제일 끝에 대각선. 자, 대각선으로 대칭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대칭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트림하고 익스텐드가 있네요. 트림, 자르기. 잘리네요. 다시 또 볼까요? 선택하고, 자, 이동해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트림. 트림 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조금, 이거. 자, 선택해서, 자, 익스텐드. 연장되는 거 보이시나요? 쭉 직선으로 이와 같이 연장됩니다. 자,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어야 되겠죠? 익스텐드. 이쪽은 네,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 아래쪽에 뭐 하이드, 언하이드가 있네요. 하이드, 감추기. 언하이드, 보이기. 그 다음에 뭐 딜리트는 삭제하기네요.
클론은 복제입니다. 선택하고 클론. 그러면 복제가 안 되네요. 아, 클로즈. 클론이 아니라 클로즈. 도형 닫기. 여기처럼 얘처럼 도형이 열려 있는 경우 클로즈를 누르면 도형이 이렇게 닫힙니다. 클로즈. 그 다음에 디태치. 역시 떼어내기. 자, 떨어져 나간 거 보이시죠? 근데 하나 더 우리가 봐야 될 게 카피 디태치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복사해서 떼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익스플로드, 분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익스플로드 그러면 이렇게 다 세그먼트 단위로 다 끊어지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는 돌출이라고 했어요. 익스트루드 그러면 이렇게 돌출된 거 보이시죠? 근데 제가 이번에는 똑같이 사각형을 그렸고요. 그 안에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아이고, 서클을 이 안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다음 사각형을 선택해서 얘를 에디트 스플라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태치. 다시 한번 볼까요? 익스트루드. 그럼 어떻게 되나요? 구멍이 뚫린 걸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3D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경계, 면 들어가고 공간 생기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사각형을 또 그렸습니다. 서클 그렸고요. 또 사각형을 또 그렸습니다. 얘네들은 각자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합치고 싶어요. 하나로 합치고 싶어요. 자, 이럴 때 다시 모디파이로 갑니다. 선택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익스트루드 에디트 스플라인이죠. 에디트 스플라인을 누릅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되나요? 익스트루드가 사라졌죠. 다시 익스트루드 누르니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내가 썼던 명령어가 다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겁니다. 내가 밑으로 내려가서 밑에서 수정하고 다시 위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에디트 스플라인으로 바꾼 다음에 어태치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익스트루드를 체크하니까 어때요? 자, 이와 같이 모델링이 되네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익스트루드는 돌출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시면 여기 마디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요거 세그먼트라고 합니다. 세그먼트를 조절해 주시면 이와 같이 마디가 조절이 됩니다. 마디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마디가 조절되고 있죠. 세그먼트라고 하고요. 자, 여기다 하나 더 넣어보죠. 밴드. 밴드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구부리기란 뜻입니다. 앵글 조절하면 구부러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방향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부러지는 방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 뭐가 있냐면 리밋이라는 게 있네요. 리밋이 한계란 뜻이죠. 자, 리밋을 좀 조절해 볼까요? 리밋 이펙트. 자, 높이를 이렇게 지정해 봤습니다. 여기서만. 그러니까 전체를 구부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리밋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아래쪽에서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기는 한데 제가 여기를 0으로 조절했고 위에만 제가 조절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밴드가 되는, 구부러지는 요 범위가, 가동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자, 리밋도 한번 해보시죠. 3D Max는 단순히 모델링을 위한 명령어는 아니에요. 애니메이션을 위한 프로그램이지 모델링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근데 원체 모델링이 뛰어나다 보니까 모델링까지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봅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오토키라는 게 있네요. 딱 누르면, 오토키를 누르면 요 아래 여기가 빨갛게 바뀔 거예요. 얘가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0에서 제가 100으로 싹 바꾸겠습니다. 시간을 100으로 바꾸고, 자, 익스트루드를 여기를 200을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0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를 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구부러진 상태로 돌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자, 어떤가요? 잘 되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맥스에 있는 모든 값은 다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맥스에 있는 여기 나오는 모든 수치는 다 애니메이션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벽체가 이렇게 자라나는 거, 이런 거 다 애니메이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볼까요?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할 거는 두 가지 규칙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정점의 개수를 똑같이 그립니다. 쉐입이 가지고 있는 정점의 개수를 똑같게 그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규칙이고, 두 번째는 퍼스트 포인트의 위치를 똑같이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먼저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죠. 제가 육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보이시죠? 점의 개수와 방향 보이시나요? 퍼스트 포인트 오른쪽 중간에 있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오른쪽 중간에 있는 거 보이시죠? 또 그려볼까요? 오른쪽 중간에 있는 거 보이시죠? 육각형이니까 얘도 점이 6개, 점이 6개, 6개. 그 다음 퍼스트 포인트가 다 똑같은 방향이죠? 두 가지 규칙. 첫 번째, 점의 개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 퍼스트 포인트의 위치가 똑같아야 됩니다. 두 가지 규칙.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려보시죠.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꾸겠습니다. 에디터블 스플라인, 그 다음 어태치, 그 다음에 이 스플라인들의 위치를 이렇게 Z값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요. Z값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올려볼까요? 이런 모양이네요. 자, 만약에 저처럼 퍼스펙티브에서 바꾸고자 하면 여기 축 보이시죠? 이 축을 붙잡고 움직이시면 돼요. 축을 붙잡고 움직이시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Z축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에디트 스플라인에는 어떤 기능이 하나 더 있냐면,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것 중에 여기 크로스 섹션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크로스 섹션이요. 크로스 섹션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돼요. 쭉 드래그, 클릭, 클릭. 그러면 이렇게 선으로 다 연결해 줍니다. 선으로 이와 같이 다 연결해 줘요. 드래그 하지 말고 클릭, 클릭, 클릭. 자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이거 보시면은요, 사실 여기도 선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별다른 거 없어요. 선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 교차점에 맞춰서, 각각의 교차점에 맞추어서 선을 집어넣어 준 것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점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고 퍼스트 포인트의 위치가 다 똑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서페이스가 무슨 뜻이냐면 표면이란 뜻입니다. 표면이란 뜻이에요. 서페이스. 그러면 표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럼 이 서페이스는 언제 쓸까요? 지금 이건 어디다 쓸까요? 등고선 만들 때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나중에 건물 그리고 그럴 때 등고선을 그려야 된단 말이죠. 건물이 어떤 산의 중턱에 걸려 있다든지 그러면 등고선을 그려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지금과 같은 방식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가 되게 스무스하게 들어간단 말이죠. 여기 스텝을 줘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각지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각지게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스텝을 낮추면
스무스하게 처리돼 버리겠죠. 이렇게. 그러면 각지게 요 정도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다시 보세요. 지금 면을 보시면 이렇게 뒤집어 보면 검은색, 그 다음에 색상 나오죠. 이 검정색이 뭐냐면 뒷면이에요. 제가 스케치업 설명하면서 앞면 뒷면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때 뭐라 그랬냐면 원사이드 렌더링, 투사이드 렌더링 이 얘기 했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원사이드, 즉 앞면만 렌더링하고 뒷면은 렌더링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근데 스케치업은 앞뒷면 다 렌더링한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3D 맥스는 철저하게 앞면만 렌더링합니다. 뒷면은 이렇게 새까맣게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새까맣게 보인다, 앞에서 볼 때, 이렇게 위에서 볼 때 새까맣게 본다, 그럼 앞뒤가 뒤바뀐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플립 노멀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플립이 뒤집다란 뜻이죠. 노멀이 바로 앞면이란 뜻이에요. 플립 노멀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거꾸로 나오죠. 그죠? 안쪽이 앞뒷면이 뒤바뀐 거 보이시나요? 플립 노멀 눌러주시면 앞뒷면 정리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쉘이 두께예요. 두께. 이너 마운트 안쪽으로 두께, 아우터 마운트 바깥쪽으로 두께. 두께예요. 두께. 아이고, 쉘이 두께란 뜻입니다. 그래서 인, 아웃으로 두께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쉘까지 지정해 보시죠. 그러면 쉘을 지정하면 뭐 이렇게 전부 다 나오겠죠. 그죠? 자, 지금부터 이제 어제 이야기했던 진짜 어려운 모델링을 할 겁니다. 자, 보시죠. 서클을 쓰셔도 좋고 렉탱글을 쓰셔도 좋고, 자, 저는 엔곤을 쓸 건데 엔곤에 서큘러를 체크하고 이러면 되나? 네,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 에디트 스플라인,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꼭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꼭지를 바꿀 겁니다. 이 회전시킬 겁니다. 로테이트 이렇게요. 그래서 꼭지가 위아래로 오게끔 제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꼭지점 위아래로 오게끔 바꿨고요. 그 다음 정점을 이용해서 편집할 건데 자, 하나씩 이동해 가면서 편집할 겁니다. 일단 그냥 보기만 하세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하는 거라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대략 한 이 정도? 자, 뭐처럼 보이나요?
사람 발처럼 보이죠? 네, 구두 만들 겁니다. 힐이요. 하이힐.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는 얘가 2개가 필요합니다. 2개 더 필요해요. 자, 선택하고 스플라인으로 선택하고, 자, 이렇게 Z 방향으로 하기 전에 우리 발 뒤꿈치를 들어볼까요? 여기죠? 이렇게 발 뒤꿈치가 올라가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선택하고 Shift 키 누르시면 돼요. Shift 키 누르고 한번, 다시 한번, 2번. 자, 여기까지요. 지금부터는 이제 정답이 없어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스페이스바는 뭐냐면 선택 잠금입니다. 선택 잠금이에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열쇠 표시 나죠. 스페이스바는 선택 잠금입니다. 다시 선택하고 잠기는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누르면 잠금이 풀립니다. 스페이스바는 잠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모양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선택하고 움직이고, 선택을 했을 때 여기서 같이 보셔야 돼요. 내가 선택한 게 어느 방향에 있는 건지, 어디에 있는 건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핸들이 이렇게도 돼야 돼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상하지 않는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요. 그래야 모양이 잡힙니다. 이렇게 3차원으로 모양 잡힌 거 보이시나요? 쉐입을 3차원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중간 것도 한번 해볼까요? 중간 거. 여긴 중간은 조금 크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씩 더 키워봤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적당한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쓰는, 여기 있는 거죠. 크로스 섹션을 쓰는 겁니다.
클릭, 클릭, 클릭. 그러면 크로스 섹션을 이용하면 대략적인 구두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근데 다 각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역시 보시면, 자, 이 점 보시면 점이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바로 이 점을 가지고 작업해야 돼요. 이제는. 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면을 입히겠습니다. 자, 서페이스. 자, 면 입혀진 거 보이시나요? 구두처럼 보이네요. 그죠? 근데 많이 각져 있는 것도 보이네요. 자, 서페이스까지 넣어 보시죠. 방금 이제 우리가 지금 써야 될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자, 여기요. 여기. 여기. 제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보이나요? 얘가 안 보이죠. 근데 결과물을 show resolution, 그러면 결과물 보기가 됩니다. 그러면 돼요. 항상 요 두 번째 아이콘, 얘가 show resolution입니다. show 보이다, resolution 결과물 보기예요. 바로 이렇게 결과물 보기를 체크해 놓고 그리고 작업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밑으로 내려가도 그럼 계속 결과물이 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렇게요. 자, 선택하고 베이저. 그러면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부분. 자, 곡선을 편집해 줍니다. 그러면 뒤꿈치 됐네요. 자, 조심해야 될 건 이거예요. 이걸 떨어뜨리면 여기 면이 깨진다는 겁니다. 점이 떨어지면 면이 깨져요. 보세요. 지금 여기 점이 두 개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는 벌텍스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벌텍스하고 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점이 떨어지면 면이 깨집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선택하고 위치가 여기네요. 오른쪽 버튼 베이저. 그 다음에 스무스를 조절해 주는 거죠. 다시 또 볼까요? 자, 여긴가요? 아니네요. 여기네요. 자, 이 부분 베이저.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베이저. 그러면 조절을 해주세요. 그래야 면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선택하고 베이저. 다시 선택하고 베이저. 자, 어떤가요? 저는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네요. 하나 아쉽네요. 여기 면이 하나씩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을.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맨 아래 스플라인, 맨 아래줄 스플라인만 카피 디태치 할 겁니다. 복사해서 떼어낼 거예요. 카피 디태치입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밑창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줘서 떼어냈습니다. 밑창이라고 떼어냈습니다. 자, 여기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밑창이라고. 선택하고 익스트루드 돌출 될까요? 네, 되는 것 같네요.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출해야 되겠죠. 세그먼트 수는 없어도 좋겠고,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조금만 돌출하면 어떤가요?
깔창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얘한테는 색상을 제가 바꿔보도록 하죠. 이렇게. 자, 만들어 보시죠. 구두에도 여기다 쉘을 주면, 구두에도 쉘을 주면 약간의 두께를 줄 수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조금 더 모양이 나아질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구두 맨 뒤축으로 가서 여기는 서클을 제가 그려볼까요? 자, 서클 에디트 스플라인으로 바꾸고, 자, 정점을 이렇게 몽골어뜨리면 되겠네요. 자, 익스트루드. 자, 여기까지인 거죠? 이렇게. 자, 이런 모습이죠? 굽을 넣는데 굽이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너무 크면은 스케일로 줄이면 돼요. 이렇게 스케일로 줄여보세요. 이렇게 생겼네요. 이 부분이네요. 여기. 그 다음 익스트루드. 제가 이렇게 돌출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돌출을 해보시죠.